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차 시대까지는 요거 했죠. 평등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했고, 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평등권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반적 평등 원리의 규범화 해가지고, 우리 헌법에는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일반적 평등 원리의 규범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기본권이 마찬가지겠지만 자연 속에 있던 인권이 뭐죠? 헌법 속으로 들어오면서 헌법에서 이제 기본권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헌법에 들어오는 순간 잠시만요. 헌법에 들어오는 순간 기본권이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우리 헌법 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과 헌법 본문으로 나누어 보면, 헌법 전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한번 잘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각각의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히 준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이 평등의 원리를 헌법 전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헌법 본문에서는 1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그다음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이 11조에서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 네 가지만을 언급했다고 해서 우리 헌법이 이 평등에 관해서 딱 이 네 가지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만을 금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헌법 본문에는 수많은 어떤 차별에 대한 대상이 있고 차별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법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종교, 사회적 신분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차별은 금지돼야 된다 이런 거죠. 즉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게 뭐죠? 열거적 규정이 아니죠. 열거적 규정이라고 하면 딱 헌법에서 열거한 그 사항만을 뭐죠? 금지를 하는 거죠. 차별을 금지하는 거죠. 하지만 헌법 본문 제11조가 얘기하는 이거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고 예시적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서 보여주는 거죠. 예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많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예시적 규정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 것도 많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생활의 영역에서의 어떤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2항과 3항에서는 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랑 다른 특수 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하거나 또는 그 특수 계급이 창설을 하지 못하지만 혹여나 누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창설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이 되고 11조 3항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은 영전 일대의 원칙, 딱 훈장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고, 상속은 되지 않는다. 딱 일대, 그쵸. 훈장, 영전 일대의 원칙에서, 훈장 등 이런 영전들은 그 딱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자손으로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평등권은 헌법에 있어서 행복 추구권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하고 이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1차 시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정의에 뭔가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왜 차별을 하냐 이런 얘기랑 똑같죠. 왜 쟤랑 나랑 다른 게 없는데 차별을 하냐? 기회를 균등히 줘야 되는데 왜 기회를 균등히 주지 않고 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앞서서 출발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만큼 헌법에서는 평등의 원리 원칙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무언가 평등, 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 무엇인 어떤 헌법적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심사 기준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엄격한 심사 기준, 즉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들을 들이대서 네, 엄격하게 네,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평등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일반적 평등 원리, 그렇게 이 헌법에 평등의 원리가 규범화가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평등의 원리는 이렇다라고 규범화도 되어 있고, 우리 헌법 보면 개별적으로, 자, 개별 조항에 평등의 원리가 규범화된 게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뭐 헌법 제31조에 뭐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 32조에 여성 근로자의 차별 금지, 36조에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뭐죠? 양성평등. 그다음에 119조 제2항에 자,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을 하면서 네, 개별적 평등 원리에 규범화를 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약에 평등 원리가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네, 이 평등이라는 이 일반적 평등 원리에 의해서 뭐죠? 다 커버가 가능하죠. 커버가 가능하지만 뭐죠? 한 번 더 선언하고 확인하는 효력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특별히 이제 31조에서 어떤 교육의 어떤 기회 균등이라든지 어떤 헌법 36조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이 양성평등, 네, 이 양성평등을 특별히 이제 규정을 해놓고 개별적 조항에다가 평등 원리를 규범해 놓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자 우리나라 헌법은 이 평등 원리, 평등 원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문과 헌법 11조에 규정도 해놨고, 자, 개별적으로는 자, 헌법 31조라든지 또는 뭐 32조, 또 36조는 119조 제2항에서도 개별적 조항의 평등 원리를 규범화를 시켜놨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평등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법 앞에 평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음, 아, 이네요. 그렇죠. 네, 법 앞에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예. 여러분, 뭐 저도 살면서 많이 들어봤고, 네, 또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지?라고 예,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네,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 앞에 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법 앞에 평등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대한 법에서 법으로 어떤 뭐죠? 차별 금지죠. 네, 헌법에서 법,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제일 먼저 이 법을 내렸죠. 예,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 앞에서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법 앞에 평등이거죠, 여러분. 즉 헌법의 제11조에서 일반적 평등 원리를 교범화시키면서 단순히 법 차별 금지, 네, 법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 금지, 즉 법 앞에 평등은 단순한 법 원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뭘 선언한 거냐면 자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선언한 거다 이거죠, 여러분. 자 단순한 법 원리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평등해야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은 금지가 돼야 되지. 사람들은 서로 평등해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원리를 선언한 것과 그 다음에 이 평등이라는 것들을 기본권으로서 하나로 인정을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여러분. 단순한 법 원리 선언이면 당연히 이게 단순한 법 원리이기 때문에 뭐죠? 이 평등은 되게 중요한 거다. 원리인 거죠. 하지만 자, 이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달라져요? 국민이 자신의 어떤 기본권, 다 기본권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본권인 이 평등권을 침해당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배제하거나 구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한, 즉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권리구제. 자기가 침해를 당한 그 침해에 대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즉 헌법재판소에 이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뭐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주관적 공권이라는 거죠. 주관적 공권.
이 주관인 거죠.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죠. 그다음에 공권은 뭐죠? 국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다 이거.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자, 법 앞에 있어의 평등은 단순히 법 원리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본권인 이 평등권, 즉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이 평등권을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국가 공권력으로 침해당한 우리의 그 평등권, 국민의 이 평등권, 그다음에 뭐 개인이죠. 예. 제가 만약에 평등권을 침해당했으면 저는 뭐죠? 이 침해를 배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자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기본권성을 인정받느냐, 기본권성을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기본권성을 평등권은 당연히 인정을 받고 있고, 즉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서나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뭐죠? 침해가 되면 그렇죠? 그 침해를 배제 또는 구제해 달라고 뭐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 즉,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야,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법 앞에서 평등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법이란,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자, 뭐죠? 자, 법전의 형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그쵸, 문자니까. 자, 문자가 법전의 형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국회에 제정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고 모든 법 규범을 포괄한다. 즉 법률도 그렇고 명령도 그렇고 조례, 규칙 모든 형태의 법 규범을 포괄한 즉 법령 이렇게 해서 법령 그렇죠. 법령 그렇죠?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걸 다 포괄해서 뭐라고 불러요? 법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법령. 다 법령인 거죠. 자,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고 헌법, 명령, 규칙, 조례 뭐 다 포함해서 그게 다 포함된 법입니다. 즉 법령이라고 부르는 이 법령 앞에서의 평등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아, 그리고 법 적용의 평등. 그다음에 이 법 규범에서 이 법 앞의 평등은 자, 법 적용에서의 평등과 법 내용에서의 평등이 플러스 된 거죠. 자, 법 적용할 때도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법에 있는 그 내용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자, 이런 거죠. 법 적용에서의 평등은 자, 입법자, 즉 국회가 입법자죠. 제 입법자를 비구속하죠. 왜냐하면 이 법 적용의 평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냐면, 입법자,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뭐죠? 적용해라, 준수해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를 비구속하는 거죠. 입법자가 만든 법률을 단순히 준수하라, 자, 이 적용해라, 준수해서 적용해라. 자, 이런 평등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은 자, 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하지만 자, 법 내용의 평등에서는 입법자를 구속하는 거죠. 자, 입법자라도 당연히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든 법률이지만 그 법률의 내용에서 입법자를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 내용의 평등에서는 자, 입법자를 구속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자,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자,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절대적 평등은 말 그대로, 네, 절대적 평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것도 평등해야 되고, 경제력도 평등해야 되고, 자, 이런 평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이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자,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인의 기회를 든든히 하고, 예를 들면. 너무 상대적 평등만, 뭐죠? 치우치다 보면, 네,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끔씩 결과적 평등이라고 있죠. 이 결과적 평등은 뭐, 여러분, 뭐, 흔히 아시다시피, 뭐, 통선할 때, 국회의원 통선할 때, 뭐, 각 당에서 비례대표를 이제 리스트를 만들죠, 여러분. 그때 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결과적 평등은 뭐냐면, 자,
어, 상대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뭐죠? 어느 한쪽에 매우 불리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남자들이 너무 많고 여성 의원들이 없다. 그러면 여성 의원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그 국회에서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결과적 평등이란 개념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비례대표의원을 뽑는데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자, 그것도 바로 결과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이 결과적 평등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죠? 평등의 의미를 퇴색시키겠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 평등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양쪽의 집단이 균형이 맞게 되면, 네, 이제 이건 폐지가 되는 거죠. 이 결과적 평등이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튼,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헌법이 얘기하는 이 평등은 자,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네, 상대적 평등의 의미를 지녔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기준, 자, 합리성, 자유금지 원칙, 자, 한평평어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평등에 관한 그 헌법적 문제나 헌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금지 원칙, 그다음에 형평과 정의로서의 어떤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아서 뭐죠? 이 평등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금지 원칙이 뭐냐? 자, 자유금지 원칙. 자, 크게 얘기하면,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관련된, 그 다음에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의 이 중요한 어떤 기본권, 즉, 기본권의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기본 원리에 같은 이런 기본권 중에 기본권, 평등권을 포함해서요. 자, 이런 것들을 심판할 때는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례의 원칙 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까지 함께 적용을 합니다. 자, 일단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이 자유금지 원칙이란 뭐냐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바로 자유금지 원칙입니다. 즉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지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다르게 취급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같게 취급하고 이건 안 된다. 자유금지 원칙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네, 자유금지의 원칙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가 평등이라는 어떤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어떤 기준은 자, 합리성, 그리고 자유금지 원칙, 자, 형평과 정의에 따라서 이 평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자, 헌법재판소의 평등 심사 기준.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자, 엄격한 심사 기준, 즉,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심사, 즉, 비례의 원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 합리적 또는 완화된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평등 심사 기준에 이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명심하고 가셔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 기준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때는 첫째로 자유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따라서 이 엄격한 심사 기준, 즉 과잉금지 원칙 또는 이 비례성 심사라고 하는 것은 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헌법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우리 봤죠? 일반적 평등 원리 기본 여기서 이거랑 그다음에 개별적 평등 원리 기본에서 봤죠. 자, 이렇게 헌법이 특별하게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또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 자, 이런 헌법이 특별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고 특별하게 기준을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헌법적 문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의금지의 원칙을 먼저 들이대서 심사를 하고, 완화된 심사 기준이죠. 완화된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않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한다. 즉, 헌법이 특별하게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차별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심사를 하는 거죠. 네, 자의금지 원칙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비례 원칙으로도 심사를 하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네, 자의금지 원칙은 합리적 또는 완화된 심사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같은 것을 갖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자, 이렇습니다.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 그렇죠?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대상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바와 관련된 판단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면 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다르게 취급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관련 헌법 규정과 당해 법률 규정의 의미, 자, 목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의금지 원칙은. 자, 차별 취급의 자의성 유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즉,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하고 있는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면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의금지 원칙이 본질적으로,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일단 자의금지 원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르게 취급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자의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즉,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 취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의성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자의성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자의로 다르게 판단하거나 같게 판단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자의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엄격한 심사 기준. 자, 과잉금지 원칙은 뭐냐면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방법의 적절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 균형성. 이 네 가지를 다 통과해야 이 엄격한 심사 기준에 맞는 거죠. 이 엄격한 심사 기준은 이 네 가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이 정당하냐? 자, 목적이 정당하면,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정당하냐? 이런 거죠. 방법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 방법도 정당하다면 침해의 최소성. 그러면 그 방법 외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소의 방법은 없었냐?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 만약에 A라는 방법은 70을 침해를 주고 B라는 방법은 50을 침해 주는데 50을 놔두고 70을 줬다. 그건 당연히 뭐죠? 침해 처수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평등을 심사를 할 때. 자, 그래서 침해의 사실성까지, 침해의 최소성까지 통과됐다면 마지막으로 뭐죠? 법익의 균형성. 그러면은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그것보다 공익이 더 크냐? 그렇죠. 더 커야지 엄격한 심사 기준에 통과되고, 침해되는 기본권하고 뭐죠? 얻고자 하는 공익이 비슷하면 엄격한 심사 기준에 통과를 못하죠. 공익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이 엄격한 심사 기준, 즉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심사라고 하는, 즉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다 통과해야지만 이 엄격한 심사 기준에 통과가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 교양이시니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평등권 제한. 자, 헌법상 평등권 예외로서의 특권, 뭐, 정당에 대해서 일반적 절차보다 특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 절차보다는 국민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이 정당의 어떤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의 예외가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즉, 정당 국가적 경향을 반영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의회보다는 뭐예요?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정당 국가적, 즉, 뭐죠? 정당 국가화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해서 일반적 결사보다는 특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인 거죠. 행정부 수장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형사상 특권, 그렇죠. 형사상 특권을 가지고, 국회의원 어떤 면책, 불체포 특권도 당연히 헌법상 평등권 예외로서의 특권이 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위공자, 전몰공정의 유가족의 뭐죠? 취업 우선권 보장도 당연히 평등권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제한, 공무원이 근로자는 법률 정하는 바에 하나요? 단결권이라든지 교섭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는 뭐죠? 이중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그다음 군인공무원은 당연히 군사법원의 관할인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자, 그리고 자, 군인은 현역을 면허한 후가 아니면 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에 임명될 수 없다. 자, 이것도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제한인데, 자,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런 규정을 냈겠죠, 여러분. 자, 우리 헌법은 헌법 11조나 또는 개별조항, 뭐, 아까도 봤듯이, 조금 전에도 봤듯이, 자, 31조나 32조, 자, 36조의 자, 개별조항에서도 자, 헌법에 대해서 뭐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자, 뭐죠? 그 다음에 어떤 헌법상 평등권의 예외로서의 어떤 특권이라든지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제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법률상 제한은 뭐죠? 헌법 제37조 2항 한번 찾아보시면, 자, 국내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자,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한하더라도 뭐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자, 평등권의 제한에 어떤 법률상의 제한을 뭐죠? 명시를 해놓은 거죠. 헌법 제37조 2항에, 여러분. 자, 평등권의 침해와 규제. 자, 평등권의 침해에 대하여, 자, 일반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평등권이 침해가 되면, 만약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내 평등권이 침해가 되면, 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이런 걸로 기본권 침해의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헌법상 마련된 구자수단으로는 뭐 청원권도 있고, 여러분, 재판청구권, 자, 헌법 제27조에 있죠. 재판청구권, 그 다음에 행정쟁송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어떤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든지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헌법률, 자, 위헌적인 법률 및 명령규칙 타분심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 등이 있다. 자, 이런 거죠. 다 평등권을 침해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되겠고, 만약에 이미 피해를 받았으면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든지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헌적인 법률 및 명령규칙 처분심사제가 헌법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평등권이 침해되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는 계속해서, 네, 10차 네, 강의안을 올려드려서 그 17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 네, 가끔씩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네, 좋은 공기도, 서울에서 좋은 공기 마시기 힘들죠, 여러분. 하여튼 뭐, 네, 날 좋은 날, 네,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가까운 근교 바다나 산에 올라가서 조금, 뭐죠, 힐링도 하시고 오시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